트럼프는 이 운동이 위장된 형태로 전 세계 정부에서 다시 강하게 부상할 극단적인 위험을 목격한 후 공산주의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가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짜 공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게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우리 국가가 건국된 이래로 존재했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진주만 공격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지만 똑똑한 이들은 그가 맞을 거야 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산주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폭스뉴스가 보도한 이후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연방 대배심이 중국에 기반을 둔 사업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가는 미국 내 좌파 단체에 2억 7,800만 달러를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금융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자금 세탁을 포함한 금융 범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비영리 단체, 이미 폐쇄된 유령 회사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연관된 자선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연설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상황에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며칠 뒤에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가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재정적 이익이 있는 구조를 통해 흘러갔을까요? 어떻게 급진 좌파가 그렇게 강하게 연방정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활동가 단체, 언론사, 정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적절한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엠은 조사에서 상하이에 기반을 둔 미국인 사업가로 마르크스주의 운동을 지지해온 이력과 여러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이 있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주요 의혹은 이 자금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유입된 뒤 중간 단체를 거쳐 강한 이념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별 게시물이나 선거운동 중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는 싱엠이 상하이에서 2억 7,800만 달러를 세 가지 주요 경로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선 부문 뮤토드 LLC라는 회사, 그리고 라이크와이즈 컨셉션스 LLC라는 회사인데 두 회사 모두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 후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6개의 비영리 단체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선 활동으로 보이는 돈이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의원, 공화당원이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단체들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2026년 5월 5일 위원회는 브레이크스루 뉴스, 트리트리 콘티넨탈, 더 피플스 포럼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자금 출처와 재정 후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식 성명은 이 단체들이 미국 내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과 후원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위원회 공식 성명과 제이슨 스미스의 발언은 그가 이를 단순 비영리 단체 문제로 보지 않았기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의원은 자금 출처와 세금 구조가 외국 세력을 대리하여 미국 내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신속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위원회는 문서와 세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단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재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정황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적대적인 외국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 전역에 반미 선전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돈의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연방 차원의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국 자금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극좌 반미 선정가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바로 미국 우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적 혜택, 면제, 그리고 사회적 외피를 이용해 정치 공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선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념적 동원으로 나가게 되면 감독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 경고하는 어조로 임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Face and Freedom 콜리션 행사에서 그는 뉴욕에서 최근 좌파 후보들이 승리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이터는 트럼프가 이러한 좌파의 진출을 자신이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공격 논리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전역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고 말하며 그의 관점에서 극좌 정치 및 경제 사상이 힘을 얻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공산주의가 단순한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부와 재산을 그것을 이룬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공산주의 비평가들은 종종 옛 소련, 마오 시대의 중국,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지적합니다. 중앙 집권적 통제가 부족, 경제 침체, 생활 수준 하락, 정치적 탄압을 가져온 사례로 듭니다.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경험들의 원인, 맥락, 그리고 교훈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논쟁을 단순한 정치 이상으로 봅니다. 그는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신학적 논쟁,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그보다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 제시하며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이들 단체가 사용하는 사회주의가 실제로는 다른 이름의 공산주의일 것이라고 한층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위협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진주만 공격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과 비교했습니다. 사건들의 흐름은 왜 이런 담론이 커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민주당 내 경선에서 더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방 대배심이 싱엠과 2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의혹이 제기된 자금 지원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급진 좌파는 단순히 담론에서 입지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 자금, 제도적 보호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 하산 파이커와 코드 핑크의 공동 설립자인 메데아 벤자민이 쿠바를 방문한 것과 관련된 조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3일 폭스뉴스는 연방당국이 3월에 이루어진 쿠바 여행과 관련된 금융, 물류, 통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쿠바로의 여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쿠바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파이커와 벤자민은 No Extra America Convoy라는 대표단에 참여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더 광범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미국의 규정에 위배되는 쿠바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물품 전달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반공산주의 주장이 연방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맞물리게 됩니다. 닉 스컷은 쿠바 사건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산 피커와 코드 핑크가 쿠바에 가서 5성급 호텔에 머물렀고 공산 정권의 인사들과 가까워졌으며 정치범들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 내에 설립된 단체들이 시위, 언론, 대합, 공공토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자금이 외부에서 들어와 세금 구조를 거쳐 정치적 동원으로 이어질 때 자선과 간섭의 경계는 위험해집니다. 미국 우파는 이 조사를 통해 트럼프가 말해왔던 것이 확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대 공산주의는 항상 빨간 깃발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의 언어, 인도주의 캠페인, 학생단체, 미디어 포털, 해외여행, 그리고 세금 면제 단체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이 조직망이 미국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면서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 근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입니다. 그는 뉴욕, 쿠바, 비영리 단체들, 디지털 활동가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지적합니다. 그의 정치적 주장은 급진 좌파가 공산주의를 사회민주주의, 사회정의 또는 국제연대와 같은 이름으로 바꿔 부르며 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겉포장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전히 재산, 신앙, 경제적 자유 그리고 국가 주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을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포장해 왔습니다. 이제 이 구조의 일부는 외국 자금과의 연관성, 공산주의 영향력,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건이 미국 문화 권력의 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극도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자금을 대는 사람, 시위를 조직하는 사람, 인플루언서들의 의제를 정하는 사람, 내러티브를 밀어붙이는 사람, 그리고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 안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정상화하려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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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